반갑습니다. 조선사랑채 사주명리 흠선대감입니다. 중급반 27차 강의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신을 외우려고 합니다.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름은 다 외웠는데 막상 사주를 보면 말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십신을 단어로 외웠기 때문입니다. 십신은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역할 구조입니다. 사주에서 일가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같은 기운인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인지,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인지, 나를 통제하는 기운인지, 나를 보호하는 기운인지로 나뉩니다. 이 관계를 10가지로 나눈 것이 십신입니다. 그래서 십신은 성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같은 기운이 많으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경쟁이 생기고 독립하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이 강하면 표현력이 살아납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나를 통제하는 기운이 강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조직을 의식합니다. 대신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신은 성격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중급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십신이라도 강하면 부담이 되고 적당하면 능력이 됩니다. 없는 십신은 부족이 아니라 삶에서 배우는 영역이 됩니다. 오늘은 십신을 외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십신은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 관점이 잡히면 이제부터는 사주가 사람 이야기로 바뀝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 십신을 하나씩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8차 오늘은 십신 가운데 비견과 겁재를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비견과 겁재는 나와 같은 기운입니다. 즉 나와 닮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많으면 자기 색깔이 분명합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이 가는 힘입니다. 형제, 자매, 친구, 동료처럼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잘 작동하면 협업이 됩니다. 건강한 경쟁이 됩니다. 스스로 성장하려는 힘이 됩니다. 반면 겁재는 같은 기운이지만 경쟁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나와 같은 힘이 내 자리를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강하면 경쟁심이 강하고 빨리 결단하고 위험도 감수합니다. 사업가 기질도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통제가 안 되면 충동 소비, 동업 갈등, 돈이 모였다가도 흩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비견 겁재가 많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기 힘이 강하신 분입니다. 남에게 기대기보다 직접 해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대신 혼자 다 하려다 지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 설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견이 많으면 직장보다는 독립 쪽이 편합니다. 겁재가 강하면 월급 구조보다 성과 구조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십신과 균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견 겁재는 자기 확장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잘 쓰이면 리더가 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충돌이 됩니다. 사주는 운명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입니다. 강한 힘은 방향만 잡아주면 능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신과 상관을 들어가겠습니다. 표현력과 재능 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29주차 식신 상관 심층 해석. 오늘은 식신과 상관입니다. 이 두 개는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입니다. 즉 표현과 생산의 에너지입니다. 식신은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꾸준함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오래 갑니다. 요리 장인 기술자 연구형 인물에서 많이 보입니다. 말도 부드럽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반면 상관은 표현이 강합니다. 틀을 깨려고 합니다. 기존 질서를 답답해합니다. 창의성과 반항성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상관이 강하면 말이 직설적이고 직장 상사와 충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획력과 아이디어는 뛰어납니다. 상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력이 뛰어난 구조입니다. 다만 조직 안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신은 안정적 재능, 상관은 돌파형 재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0주차 정제 편제 심층 해석. 오늘은 돈의 구조입니다. 정제는 관리형 재물입니다. 월급형 구조입니다. 성실하고 계획적입니다. 한 번 모은 돈을 잘 지킵니다. 편제는 유통형 재물입니다. 사업형 구조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돈을 돌립니다.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제가 강하면 안정, 편제가 강하면 확장. 상담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쌓는 것이 맞는 구조인지, 움직이며 기회를 잡는 것이 맞는 구조인지, 돈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31주차 정관 편관 심층 해석. 관성은 책임과 압박입니다. 정관은 질서입니다. 조직 적응력, 책임감, 규칙을 지키는 힘입니다. 편관은 긴장과 돌파입니다. 위기 대응력, 압박을 버티는 힘, 경쟁 상황에서 강해집니다. 관성이 강하면 직장 생활은 가능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과하게 떠안는 구조입니다. 관성은 나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32주차 정인 편인 심층 해석. 인성은 보호와 생각입니다. 정인은 안정적 학습, 부모덕, 문서운,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편인은 예민함, 직관, 깊은 사고, 혼자만의 세계가 강합니다. 인성이 강하면 공부는 잘하지만 실행이 느릴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생각이 깊은 구조입니다. 다만 실행을 의식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인성은 의존이 아니라 준비의 힘입니다. 33주차 십신의 균형. 오늘은 많고 적음을 봅니다. 한 가지 십신이 과하면 장점이 과장이 됩니다. 재성이 과하면 돈의 예민, 관성이 과하면 스트레스, 비겁이 과하면 고집. 없는 십신은 결핍이 아니라 배움의 영역입니다. 사주는 균형의 학문입니다. 상담가는 강점은 살리고 과한 부분은 조절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34주차 십신과 오행 결합. 같은 십신이라도 오행에 따라 다릅니다. 불의 식신은 열정적 표현, 물의 식신은 감성적 표현. 금 관성은 원칙 중심, 목 관성은 성장 중심. 십신 단독 해석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오행과 같이 보십시오. 입체적으로 보는 순간 사람이 살아 움직입니다.
35주차 십신과 대운. 타고난 구조 2에 운이 들어옵니다. 재물 운이 들어와도 준비가 안 되면 흩어집니다. 관성 운이 오면 직장 변화, 책임 증가, 식상 운이 오면 활동 증가, 표현 확장. 운은 기회이자 시험입니다. 36주차 관계 상담. 배우자 별을 봅니다. 관성과 재성의 구조. 식상과 관성의 충돌. 말의 문제인지, 구조의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가는 편을 들지 않습니다. 구조를 설명합니다. 37주차 직업 상담. 직업은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강한 기운을 쓰는 직업, 보완 기운을 쓰는 직업, 조직형인지, 자유형인지, 구조를 설명하면 답은 스스로 찾습니다. 38주차 재물 상담. 돈의 크기보다 관리 능력을 봅니다. 소비 성향, 위험 감수 성향, 사업 적합성. 돈은 성격의 결과입니다. 39주차 상담 언어 훈련. 좋다 나쁘다 대신 구조상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측 대신 방향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고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전문가의 언어입니다. 40주차 중급 종합 실전. 이제 한 장을 완성합니다. 일간 확인, 강약 판단, 십신 구조 분석, 균형 판단, 대운 연결, 직업 관계 방향 제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